거지 왕자와 첫 만남. 강민주는 지루함에 휩싸여 테이블에 놓인 은색 포크를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렸다. 맞은편에 앉은 여자는 끊임없이 명품 가방과 해외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민준의 시선이 아닌 그의 손목에 찬 시계와 깔끔하게 다려진 슈트 끝자락을 훑고 있었다. 벌써 오늘만 세 번째 블라인드 데이트였다. 그리고 결과는 늘 똑같았다. 지겨웠다. K테크 그룹의 젊고 유능한 CEO인 강민준에게 결혼은 피할 수 없는 숙제였다. 집안에서는 그의 나이를 들먹이며 끊임없이 압박을 가했다. 그의 어머니는 매일같이 새로운 맞선 자리를 주선했고 소개받는 여자들은 하나같이 돈과 지위만을 쫓는 하이에나 같았다. 민주는 진정한 사랑, 아니 최소한 돈이 아닌 자신을 봐줄 여자를 찾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어 갔다. 강민준 씨, 혹시 주말에 요트 타러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아는 분이 이번에 새로 이탈리아에서 최고급 요트를 들여오셨는데. 여자의 목소리가 민준의 귓가를 스쳤지만 그는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민준은 문득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래, 한번 해보는 거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완벽했다. 최고급 슈트에 흐트러짐 없는 헤어스타일, 날카로운 눈빛까지. 그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비웃었다. 이런 겉모습에 속아 넘어가는 여자들에게 진절머리가 났다. 그는 다음 블라인드 데이트부터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로 결심했다. 완벽한 변장을 통해 평범한 남자로, 아니 가난한 남자로 위장하여 여자들의 진정한 속내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 혹자는 어리석다고 할지 몰랐지만 민준에게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실험이자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강민준은 K테크 그룹 회장실에 앉아 태연이 비서에게 지시했다. 오늘부터 당분간 제 모든 외부 일정은 취소합니다. 그리고 비상시에만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휴대폰 번호는 바꾸겠습니다.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민준의 명령에 토를 달지 않았다. 민준은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잠시 격리시킬 준비를 마쳤다. 그는 오래된 트럭을 빌려 허름한 옷가지와 지저분한 가발, 그리고 몇 가지 소품들을 챙겼다. 그의 완벽한 변장 도구들이었다. 민준은 한적한 시골 마을로 향했다. 복잡한 도시에서는 그의 변장이 쉽게 들통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마치 거지처럼 보이는 낡고 헐렁한 옷을 입고 수염을 붙였다. 거친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다. 누가 보더라도 그는 길거리를 떠도는 불황자처럼 보일 것이었다. 첫 번째 블라인드 데이트는 한적한 시골의 작은 카페에서 열렸다. 물론 여자는 민준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카페에 들어서자 민준의 몰골을 본 여자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저분이 제 맞선 상대라고요. 말도 안 돼. 여자는 소리를 지르며 카페를 뛰쳐나갔다. 민준은 씁쓸하게 웃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그는 며칠 동안 같은 방식으로 여러 번의 블라인드 데이트를 시도했다. 호텔 로비, 고급 레스토랑, 유명 갤러리. 장소는 달랐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여자들은 그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혐오감을 드러내거나 모욕적인 말을 퍼붓거나 심지어 경비원을 부르기도 했다. 민준의 마음은 더욱 황폐해졌다. 세상에 진심이라는 것이 존재하긴 할까. 어느 날 오후 민준은 낡은 시장 골목을 배회하고 있었다. 그는 일부러 지저분한 모습으로 앉아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다. 사람들은 그를 피해 지나갔고 심지어
어떤 아이는 그를 보고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민주는 쓰디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외로웠다. 세상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때 한 작은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커피 향기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달콤한 휴식이라는 간판이 걸린 아담한 카페였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카페 안으로 들어섰다. 낡은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따뜻한 조명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카페 안에는 한 여자가 혼자서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그녀는 지친 듯 보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녀는 바로 한지우였다. 지우는 이 작은 마을에서 부모님과 함께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고단했지만 그녀는 늘 긍정적이고 밝았다. 민주는 그녀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지우는 민준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도 아무런 편견 없이 다가왔다. 손님, 뭐 드릴까요? 저희 카페는 따뜻한 커피가 맛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친절했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며칠간 사용하지 않아 거칠게 나왔다. 지우는 미소 지으며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내밀었다. 오늘은 제가 쏩니다. 힘내세요. 손님. 그녀는 민준의 손에 따뜻한 커피잔을 쥐어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따뜻한 커피잔을 들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그는 그녀의 친절함에 어색함을 느꼈다. 이제껏 누구도 그에게 이토록 따뜻하게 대한 적이 없었다. 그것도 거지인 자신에게.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커피는 따뜻했고 달콤했다. 씁쓸했던 그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는 듯했다. 그는 지우를 몰래 관찰했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늘 친절했고 작은 일에도 미소 지으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카페를 정리하고 틈틈이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하기도 했다. 그녀의 삶은 소박했지만 그 소박함 속에서 빛나는 무언가가 있었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매일 그 카페를 찾게 되었다. 그는 늘 구석진 자리에 앉아 지우를 지켜보았다. 지우는 그에게 따뜻한 커피와 샌드위치를 내어주었고 가끔씩 안부를 묻기도 했다. 손님, 오늘도 오셨네요.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늘 다정했다. 어느 날 민주는 카페에 앉아있는 동안 동네 불량배들이 카페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은 지우에게 돈을 요구하며 난동을 피웠다. 지우는 침착하게 그들을 상대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감이 스쳐 지나갔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우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낡은 의자를 집어들어 불량배들 앞에 섰다. 이봐, 여기서 뭐 하는 짓들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위압감이 느껴졌다. 불량배들은 민준의 초라한 행사액을 보고 비웃었다. 이 거지 자식이 어디서 감히 죽고 싶냐. 민준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돈과 권력으로 다져진 K테크 그룹 CEO의 카리스마가 순간적으로 드러났다. 불량배들은 민준의 눈빛에 왠지 모를 두려움을 느꼈다. 그들은 지레 겁을 먹고 카페를 뛰쳐나갔다. 지우는 놀란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손님, 괜찮으세요? 고맙습니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뻔했다는 사실에 아찔했다. 하지만 지우를 도울 수 있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날 이후 지우는 민준을 더욱 친근하게 대했다. 그녀는 그에게 따뜻한 국밥을 대접하기도 했고
낡은 옷을 빨아주기도 했다. 그녀의 친절함은 민준의 차갑게 굳어있던 마음을 서서히 녹였다. 그는 지우에게서 진정한 사람의 온기를 느꼈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갈망했지만 단 한 번도 얻지 못했던 것이었다. 민준은 자신이 지우에게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섰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과 선량함에 매료되었다. 그는 자신의 거짓된 신분을 벗어던지고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관계가 돈이나 지위가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시작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이명준의 은밀한 실험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의 오랜 맞선 상대이자 탐욕스러운 야망을 가진 이소연은 민준이 행방불명되자 수상함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고 K테크 그룹의 이사 최상훈 역시 민준의 기행에 의심을 품고 있었다. 최상훈은 민준의 사촌 형이자 늘 민준의 자리를 탐내던 인물이었다. 그는 민준의 부재를 이용해 K테크 그룹의 경영권을 빼앗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거지 왕자의 실험은 이제 단순한 시험을 넘어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그와 지우를 이끌어가기 시작했다. 따뜻한 손길, 차가운 현실, 강민준은 달콤한 휴식 카페의 단골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허름한 행색에 거지로 가장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매일 한지우에게로 향했다. 그는 지우의 일상을 조용히 관찰했다. 새벽같이 일어나 카페 문을 열고 부모님을 돕고 손님들에게 늘 변함없는 친절을 베푸는 그녀의 모습에서 민준은 자신이 잊고 있었던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듯했다. 그녀의 작은 손은 항상 바빴고 그녀의 얼굴에는 고된 삶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늘 따뜻하고 생기가 넘쳤다. 민준은 지우에게서 왠지 모를 편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았고 어떤 편견도 없이 그를 손님으로 대했다. 가끔씩 그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공짜로 내어주거나 남은 빵 조각을 챙겨주기도 했다. 그녀의 작은 친절은 민준의 차갑게 굳어있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진정한 인간적인 교류를 지우에게서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카페의 낡은 수도관이 터져 물이 새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우는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민준은 지우가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나섰다.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지우는 의아한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손님께서요, 괜찮으시겠어요? 민준은 망설임 없이 공구함을 가져와 낡은 수도관을 살폈다. 그는 K테크 그룹의 CEO였지만 어린 시절부터 기계 다루는 것을 좋아했고 능숙하게 웬만한 고장은 고칠 줄 알았다. 그의 손놀림은 거침이 없었고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순식간에 수도관을 고쳤다. 지우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세상에, 손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이런 걸 다 고치세요? 그녀의 얼굴에는 감탄과 함께 의아함이 스쳐 지나갔다. 민준은 애써 태어난 척 말했다. 어릴 적에 이것저것 해본 게 많아서요. 그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뻔한 순간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우는 민준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일 날 뻔했어요. 뭘로 보답해야 할지. 민준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날 이후 지우는 민준에게 더욱 깊은 신뢰를 느끼게 되었다. 그녀는 그가 비록 초라한 행색이지만 마음씨가 따뜻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민준은 지우에게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졌다.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가 자신의 신분 때문에 자신을 특별하게 대할까 봐 두려웠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강민준이 아닌 거지 상태의 낯선 손님, 그 자체로 받아들여 주기를 바랐다. 한편 서울에서는 민준의 부재가 K테크 그룹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다. 민준의 어머니는 아들의 종적을 감춘 행동에 노발대발했다. 그 고집불통 아들 감히 결혼을 피하려고 저런 짓까지 하다니. 그녀는 사설 탐정까지 고용하여 민준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소연은 민준이 종적을 감추자 더욱 불안해졌다. 그녀는 민준과의 결혼을 통해 K테크 그룹의 막대한 부와 권력을 손에 넣으려 했다. 민준의 부재는 그녀의 계획에 큰 차질을 가져왔다. 그녀는 최상훈 이사를 찾아갔다. 최상훈은 민준의 사촌 형이자 K테크 그룹의 부사장 자리까지 노리던 인물이었다. 그는 민준의 아버지와는 다른 친척 라인이었고 늘 민준의 능력을 질투하고 있었다. 상훈 씨, 강민준 씨가 사라졌어요. 아무래도 수상해요. 이소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최상훈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세요. 소연 씨, 강민준 그 녀석은 늘 예측 불가능한 짓을 해왔죠. 분명 어딘가에서 또 이상한 장난을 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녀석의 빈자리를 이용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최상훈은 민준의 부재를 틈타 K테크 그룹의 주요 프로젝트들을 자신의 입맛대로 변경하기 시작했다. 그는 민준이 추진하던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중단시키고 대신 수익성이 높은 무기 사업에 투자하려 했다. 그는 또한 민준의 오랜 충복이었던 비서들을 해고하고 자신의 측근들을 그 자리에 앉혔다. 그룹 내에서는 최상훈의 독단적인 행동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지만 그의 권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민준은 시골 마을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평온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지우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돕기도 했다. 지우의 부모님은 민준의 친절함과 성실함에 감탄하며 그를 가족처럼 대해주었다. 민준은 난생 처음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경험을 했다. 그는 돈이 아닌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따뜻하고 값진 것인지 깨달았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민준의 어머니가 고용한 사설 탐정들이 민준의 행방을 알아내 시골 마을로 내려왔다. 그들은 민준이 지우의 카페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민준에게 돌아올 것을 종용했다. 민준은 그들에게 자신이 지금 누구와도 만나고 싶지 않으니 돌아가라고 말했다. 탐정들은 민준의 말을 무시하고 그가 거지 행세를 하며 지우의 카페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이소연과 최상훈에게 보고했다. 이소연은 민준의 기행에 경악했고 최상훈은 민준의 행동을 빌미삼아 그를 그룹에서 축출할 계획을 세웠다. 최상훈은 즉시 기자들을 대동하고 시골 마을로 향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민준이 K테크 그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며 그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준이 거지 행세를 하며 한 여성에게 접근했다는 자극적인 기사를 퍼뜨렸다. 민준은 최상훈과 기자들이 나타나자 크게 당황했다. 그의 비밀스러운 실험이 만천에 공개될 위기였다. 지우 역시 갑자기 들이닥친 기자들과 카메라에 놀라 몸을 굳혔다. 그녀는 민준의 낡은 옷차림과 상반되는 기자들의 질문에 혼란스러워했다. 강민준 씨, K테크 그룹 CEO로서 왜 이런 행색을 하고 계십니까? 한지우 씨, 강민준 씨의 신분을 알고 계셨습니까? 민준은 지우의 눈을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에는 배신감과 혼란, 그리고 깊은 상처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할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상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민준을 향해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강민준 이사는 현재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저는 K테크 그룹의 임시 CEO로서 그룹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준은 최상훈의 교활함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지우를 보호하기 위해 나서려 했지만 기자들의 질문과 카메라 플래시 세례에 가로막혔다. 이소연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계획이 성공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때 지우는 민준의 옆에 서서 단호하게 말했다. 이분은 저에게 손님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떤 분이시든 저는 이분의 친절함을 믿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민준의 정체를 알지 못했지만 그를 향한 믿음만은 변치 않았다. 민준은 지우의 말에 가슴이 울렸다. 그녀는 자신의 편에 서서 그를 변호해 주었다. 그 순간 민준은 그녀가 자신이 찾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돈과 지위가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자신을 봐주는 사람. 최상우는 지우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끌고 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기자들과 함께 자리를 떠났다. 민준은 지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따뜻했다. 지우 씨, 미안합니다. 지우는 민준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얼굴에는 실망감과 혼란이 가득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세요? 왜 저에게 거짓말을 하신 거죠? 민준은 지우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너무 복잡해져 있었다. 그의 거짓말은 이제 그와 지우 사이에 깊은 꼴을 만들었다. 차가운 현실이 따뜻했던 그들의 관계를 위협하고 있었다. 오해와 그림자, 한지우는 강민준을 향한 실망감과 혼란 속에서 자신의 카페로 돌아왔다. 기자들이 떠난 뒤에도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계속되었다. 거지 행세를 하던 남자가 사실은 대기업 회장 아들이었다니. 우리 지우가 그 남자에게 속은 거야. 지우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녀는 민준의 친절함과 따뜻함에 진심으로 마음을 열었었는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거짓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낡은 카운터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다. 민준은 지우의 카페 앞에서 밤새도록 서성였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상처받은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실험이 지우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용기를 내어 카페 문을 열었다. 지우는 어제와 다름없이 카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행동했다. 민준은 지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는 그를 외면했다. 손님, 이제 오지 마세요.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민준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지우의 차가운 반응에 절망했다. 그때 카페 문이 다시 열리고 민준의 어머니와 이소연, 그리고 최상훈이 들어섰다. 민준의 어머니는 지우를 보자마자 경멸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네가 감히 우리 민준이를 홀린 계집애냐, 주제를 알아야지. 민준은 어머니를 막아섰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민준의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무시하고 지우에게 독서를 퍼부었다. 이소연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지우를 내려다보았다. 강민준 씨는 나와 약혼한 사이야. 당신 같은 천박한 여자가 감히 넘볼 자리가 아니야. 최상우는 이 모든 상황을 만족스러운 듯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민준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K테크 그룹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지우는 민준의 어머니와 이소연의 모욕적인 말에 상처받았지만 그녀는 애써 눈물을 참았다. 그녀는 그들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민준은 지우가 당하는 모욕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어머니와 이소연, 최상훈에게 소리쳤다.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다시는 지우 씨에게 찾아오지 마십시오. 민준의 단호한 태도에 그의 어머니는 당황했지만 이내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는 민준을 끌고 카페를 나섰다. 이런 천박한 계집애에게 홀려 집안 망신을 시키다니 당장 서울로 돌아가 결혼 준비나 해. 민준은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지우를 돌아보았다. 지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다. 민준은 서울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는 K테크그룹 회장실로 돌아와 최상훈이 저지른 만행들을 바로잡기 시작했다. 최상훈은 민준의 부재를 틈타 무리한 사업 투자를 감행했고 그룹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민준은 밤샘 작업을 하며 망가진 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 애썼다. 한편 최상훈은 민준의 복귀에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민준을 영원히 그룹에서 축출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이소연은 최상훈에게 접근하여 민준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과의 결혼이 무산되자 그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 상훈 씨, 강민준 씨를 완전히 꺾으려면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야 해요. 이소연의 눈빛은 섬뜩하게 빛났다.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K테크그룹이 아니에요. 그 거지 같은 여자가 그의 약점이에요. 최상훈은 이소연의 제안에 흥미를 느꼈다. 그는 지우이 카페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지우이 카페를 인수하여 민준을 완전히 좌절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측근들을 동원하여 지우의 카페에 대한 허위 소문을 퍼뜨리고 손님들을 끊어지게 만들었다. 또한 건물주에게 압력을 가해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인상하게 했다. 지우는 카페에 들이닥친 갑작스러운 시련에 절망했다.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고 임대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랐다. 그녀는 카페를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일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딸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다. 민준은 서울에서 지우의 상황을 전해 들었다. 그는 지우가 자신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과 분노를 느꼈다. 그는 즉시 지우의 카페로 향하려 했지만 K테크그룹 내부의 복잡한 문제들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최상훈은 민준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민준의 해임을 추진하려 했다. 민준은 그룹의 미래와 지우의 안전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때 민준의 오랜 친구이자 K테크그룹의 법무팀장인 박준영이 그를 찾아왔다. 민준아 지우 씨의 카페는 상훈이 녀석이 노리는 게 확실해. 그리고 너의 어머니는 너를 이소연과 결혼시키기 위해 상훈이 녀석과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아. 준영의 말은 민준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는 가족까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지우 씨를 지켜야 하는데. 준영은 민준의 어깨를 토닥였다. 네가 K테크그룹을 지키는 것이 지우 씨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 그룹의 경영권을 상훈이에게 빼앗기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 민준은 결심했다. 그는 K테크그룹을 지키고 그 후에 지우를 구하기로 했다. 그는 이사회에서 최상훈의 만행을 낱낱이 폭로하고 자신의 능력과 리더십을 증명했다. 민준의 날카로운 분석과 압도적인 카리스마의 최상훈은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 민준은 최상훈이 진행했던 무리한 사업 투자를 성공적으로 정리하고 그룹을 다시 정상 궤도로 올려놓았다.
이사회는 민준의 손을 들어주었다. 최상우는 부사장 자리에서 해임되었고 이소연은 민준과의 결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최상우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민준에게 복수하기 위해 더욱 위험한 음모를 꾸몄다. 그는 지우의 카페를 강제로 철거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용역업체 직원들을 고용하여 카페를 습격하게 만들었다. 민준은 최상훈의 악행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그는 서울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지우의 카페로 향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카페는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용역업체 직원들이 카페 내부를 부수고 있었고 지우는 그들을 막아서다 몸싸움에 휘말리고 있었다. 지우씨, 민준은 소리쳤다. 그는 망설임 없이 용역업체 직원들 사이로 뛰어들었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CEO로서의 냉철함과 싸움에 대한 본능적인 감각을 발휘하여 그들을 제압했다. 민준의 비범한 싸움 실력에 용역업체 직원들은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다. 민준은 지우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지우는 민준의 품에서 떨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알 수 없는 안정감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의 정체를 알고 있었지만 그가 자신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나타났다는 사실에 마음이 복잡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혼란과 함께 희미한 감동이 스쳐 지나갔다. 민준은 최상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상훈, 네가 감히 지우 씨를 건드려. 이제부터 네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지우는 민준의 눈빛에서 차가운 카리스마와 함께 자신을 보호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았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가 왜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왜 자신을 속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지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다. 오해와 진실의 그림자가 그들의 관계를 더욱 미궁 속으로 빠뜨리고 있었다. 진실의 실마리, 강민준이 지우의 카페를 습격한 용역업체 직원들을 제압한 후 카페 안은 정막에 휩싸였다. 깨진 유리 파편과 부서진 가구들이 처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다. 지우는 민준의 품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혼란과 함께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보호하려는 민준의 진심을 본 듯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민준은 지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미안합니다. 지우씨,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후회하는 빛을 담고 있었다. 지우는 그의 품에서 벗어나려 애썼지만 민준은 그녀를 놓지 않았다.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저는 지우 씨를 속일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저 저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무엇을 증명하려 한 건데요? 당신의 엄청난 돈과 권력을 숨기고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을 가지고 놀려고 한 건가요? 당신에게 저는 그저 하나의 실험 대상이었을 뿐이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다. 민준은 지우의 손을 잡았다. 아닙니다. 지우 씨는 제게 그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돈 때문에 저에게 접근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들 속에서 저는 진심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우 씨가 저를 유일하게 인간적으로 대해준 사람입니다. 제 마음은 진짜입니다. 지우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의 말에서 진정성을 느꼈지만 오랫동안 쌓여온 배신감과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하지만 왜 저에게 거짓말을 하신 거죠? 왜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해주지 않으셨나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두려웠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지우 씨마저 다른 사람들처럼 변할까봐, 저를 떠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때 경찰이 도착하여 카페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용역업체 직원들을 체포했다. 민주는 경찰에게 최상훈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음을 증언했다. 경찰은 즉시 최상훈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민주는 지우에게 카페를 복구하고 재개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지우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됐습니다. 당신의 돈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제 힘으로 다시 일어설 겁니다. 민주는 지우의 자존심을 이해했지만 그녀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는 몰래 자신의 비서를 통해 지우의 카페 복구에 필요한 모든 자재와 인력을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지우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교묘한 방법으로 진행했다. 마치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돕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지우는 망가진 카페를 보며 망연자실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그녀를 돕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목공일을, 어떤 이는 페인트칠을 도왔다. 그들의 손에는 어디서 구했는지 새 자재들이 들려 있었다. 지우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하는 의심을 품었다. 민주는 매일 밤 지우의 카페 주변을 맴돌며 그녀를 몰래 지켜보았다. 그는 지우가 최상훈의 협박과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카페를 복구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녀의 강인함은 민준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한편 최상훈은 민준의 방역에 분노했다. 그는 지우의 카페를 파괴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민준의 가장 큰 약점, 즉 그의 가족을 노리기로 했다. 특히 민준의 어머니가 아들의 거짓말과 결혼 파기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최상훈은 민준의 어머니에게 접근하여 이소연과 다시 손을 잡았다. 그들은 민준을 그룹에서 완전히 축출하고 그를 정신적으로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이소연은 기자들에게 민준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흘렸다. 또한 민준이 거지 행세를 하며 여성을 농락했다는 기사를 다시 퍼뜨려 그의 이미지를 완전히 실추시키려 했다. 언론은 민준의 정신건강 이상설과 사생활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K테크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민준의 입지는 흔들렸다. 민준은 언론의 공격에 시달렸다. 그의 가족들조차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민준의 어머니는 아들의 정신건강을 걱정하며 그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 민준은 자신을 향한 모든 오해와 비난 속에서 외로움을 느꼈다. 그는 지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녀가 자신을 더욱 불신할까봐 두려웠다. 그때 민준의 충직한 비서 김민규가 그를 찾아왔다. 김민규는 민준이 사라진 동안 최상훈에게 해고당했지만 민준에 대한 충성심만은 변치 않았다. 김민규는 최상훈과 이소연이 민준을 모함하기 위해 꾸민 음모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다. 사장님, 최상훈 이사가 언론에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증거입니다. 김민규는 녹음 파일과 서류들을 민준에게 건넸다. 민준은 김민규의 충성심에 감동했다. 그는 김민규의 도움으로 최상훈과 이소연의 음모를 역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이용하기로 했다. 한편 지우는 민준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접하며 마음이 복잡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여전히 화가 났지만 그가 정신적으로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듣자 걱정이 되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구해준 순간에 그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밤
지우는 카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한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다. 한지우 씨, 강민준 씨가 위험합니다. 최상훈 이사와 이소연 씨가 그를 완전히 매장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강민준 씨가 지금 K테크 그룹 본사 건물 옥상에 있습니다. 지우는 깜짝 놀라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민준이 왜 옥상에 있는 걸까? 그녀는 직감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지우는 망설임 없이 서울로 향했다. K테크 그룹 본사 건물 옥상. 민준은 난간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최상훈과 이소연, 그리고 민준의 어머니가 서 있었다. 그들은 민준에게 마지막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민준아, 네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 너만 힘들어진다. 민준의 어머니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소연과 결혼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라. 그러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거야. 최상훈은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강민준 이사, 당신이 K테크 그룹을 이끌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라면 이제 충분합니다. 당신은 스스로 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소연은 민준을 비웃었다. 정신 나간 거지. 행세나 하는 남자를 누가 믿겠어. 이제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민준은 그들을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그들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때 옥상 문이 열리고 한지우가 나타났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민준은 지우의 등장에 놀랐지만 이내 그녀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믿고 찾아왔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최상훈과 이소연은 지우의 등장에 당황했다. 최상훈은 지우에게 달려들어 그녀를 옥상 밖으로 밀어내려 했다. 이 여자가 감히 어디라고. 그때 민준이 최상훈을 강하게 밀쳐냈다. 손대지 마, 지우 씨는 내 사람이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은 지우의 손을 잡고 난간에서 한 발짝 물러섰다.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었다. 그의 진실과 함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임할 것이었다. 지우는 민준의 굳건한 모습에서 알 수 없는 힘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믿어야 할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또 다른 거짓일까? 혼란과 의심 속에서 그들의 운명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위기와 고백, K테크 그룹 본사 옥상에서 벌어진 극적인 상황은 강민준과 한지우, 그리고 최상훈, 이소연 사이의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민준은 지우의 손을 굳게 잡은 채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비겁함이나 회피가 없었다. 오직 지우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와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연함만이 빛나고 있었다. 최상훈은 민준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당황했지만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겨우 저런 계집애 때문에 K테크 그룹의 명예를 더럽히려는 겁니까? 기자들이 곧 도착할 겁니다. 당신의 추악한 거짓말은 만천에 공개될 겁니다. 이소연은 지우를 향해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다. 당신 같은 천박한 여자가 감히 강민준 씨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때 옥상 문이 다시 열리고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들이닥쳤다. 그들은 최상훈의 사주를 받고 민준의 정신 이상설을 보도하기 위해 달려온 것이었다.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다. 강민준 이사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한지우 씨, 강민준 이사님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민준은 지우의 손을 더욱 굳게 잡고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옥상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최상훈과 이소연은 민준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당황했다. 그들은 민준이 자신들의 계획대로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했었다. 민준은 기자들을 향해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왜 거지 행세를 하고 시골 마을로 내려갔는지, 그동안 무엇을 느끼고 깨달았는지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리고 한지우를 만난 후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녀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진심으로 설명했다. 저는 돈과 명예가 아닌 진정한 사람의 마음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지우 씨에게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 행세를 했을 때 유일하게 저를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준 사람입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어 그는 최상훈과 이소연이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언론을 이용하고 지우의 카페를 파괴하려 했던 음모를 낱낱이 폭로했다. 그는 비서 김민규가 확보한 증거 자료들을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녹음 파일 속에는 최상훈과 이소연이 민준을 비방하고 지우의 카페를 파괴할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최상훈과 이소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의 모든 음모가 만천에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최상훈은 민준에게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잡았다. 이 자식 감히 어디서 거짓말을. 민준은 최상훈의 손을 뿌리치고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는 이제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기자들은 민준의 폭로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최상훈과 이소연을 향해 질문을 쏟아냈다. 최상훈은 당황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이소연은 울음을 터뜨리며 자리를 피하려 했다. 그때 민준의 어머니가 아들의 모든 폭로를 듣고 쓰러졌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지우는 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 이런 아픈 사연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키려 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그녀의 손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민준은 기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한지우 씨를 사랑합니다. 저는 그녀의 명예를 더럽히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K테크 그룹의 CEO로서 그리고 한지우 씨의 연인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할 것입니다. 민준의 기자회견은 대성공이었다. 언론은 최상훈과 이소연의 추악한 음모와 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K테크 그룹의 주가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고 민준의 이미지는 오히려 더욱 긍정적으로 변모했다. 그는 단순한 재벌 2세가 아닌 진정한 리더이자 인간적인 면모를 가진 CEO로 대중의 인정을 받았다. 최상훈과 이소연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상훈은 그룹 내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횡령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소연은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막대한 벌금형과 함께 사회적인 비난을 받았다. 그들의 탐욕과 악행은 결국 스스로의 발목을 잡았다. 민준은 어머니의 병실을 찾았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민준아, 엄마가 미안하다. 네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엄마의 욕심 때문에 너를 힘들게 했구나. 민준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모든 것을 알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민준과 어머니의 관계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돈독해졌다.
지우는 민준의 고백과 그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는 사실에 감동했지만 여전히 그의 신분 차이에서 오는 부담감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민준의 거대한 세계에 어울릴 수 있을지 걱정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민준은 지우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도 꾸준히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었다. 그는 매일 지우의 카페를 찾아 그녀를 도왔다. 더 이상 거지 행세가 아닌 K테크 그룹의 CEO로서 그녀의 곁에 서 있었다. 그는 그녀의 카페 복구를 돕고 새로운 메뉴 개발을 지원했으며 그녀의 부모님에게도 진심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지우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그녀는 민준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자신과 민준 사이에 거대한 간극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평범한 삶이 민준의 화려한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지우의 카페에 오래된 단골 손님이 찾아왔다. 그녀는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아온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지우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다. 지우야, 네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얻었구나. 그 남자는 너의 진심을 알아본 거야. 사랑은 돈이나 명예로 살 수 없는 거야. 너의 마음이 가는 대로 해라. 할머니의 따뜻한 조언은 지우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민준과의 첫 만남, 그가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진심 어린 친절, 그리고 자신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그의 용기를 떠올렸다. 그녀는 자신의 두려움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사랑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우는 민준을 찾아갔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민준 씨,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당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저 당신을 사랑해요. 민준은 지우의 고백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그녀를 품에 꼭 안았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오해와 시련을 이겨내고 비로소 진정한 빛을 발하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재벌 CEO와 평범한 마을 소녀라는 신분의 벽을 넘어선 진정한 마음의 결합이었다. 이제 그들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역경 속 피어난 사랑, 강민준과 한지우의 마음이 마침내 통했지만 그들의 사랑 앞에는 여전히 현실의 벽과 최상훈, 이소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과 지우의 용기 있는 응답은 잠시나마 그들을 행복하게 했지만 세상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다. 언론은 여전히 그들의 신분 차이와 민준의 과거, 거지 행세를 자극적으로 보도하며 가십거리를 만들어냈다. 민준은 지우의 카페를 완전히 복구하고 최신 설비와 인테리어로 리모델링을 지원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몰래 돕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지우의 꿈을 지원했다. 지우의 부모님 역시 민준의 진심을 알아보고 그를 사위처럼 따뜻하게 대해 주었다. 카페는 행복한 휴식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개장했고 민준의 유명세 덕분에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하지만 최상우는 감옥에서도 끊임없이 민준에게 복수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수하들을 통해 지우의 카페에 대한 허위 소문을 다시 퍼뜨리고 온라인에서 악의적인 댓글과 평점을 조작했다. K테크 그룹 CEO의 돈으로 만들어진 가짜 카페다. 거지 행세로 여자나 홀리는 사기꾼이다. 등의 악성 루머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덮었다. 지우의 카페는 다시 위기에 처했다.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했고 지우는 악성 루머와 비난에 시달리며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민준 씨 때문에 제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괜히 당신을 만나서. 그녀는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다. 민주는 지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지우 씨, 괜찮아요.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굳건했다. 민주는 최상훈의 악행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그는 K테크 그룹의 법무팀을 총동원하여 악성 루머 유포자들을 고소하고 사이버 수사대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우와 카페에 대한 진실을 다시 한번 밝히고 언론에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요청했다. 기자회견 당일 민주는 지우와 함께 나섰다. 그는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최상훈의 악행과 그가 벌이는 온라인 여론 조작에 대해 폭로했다. 그리고 지우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진심과 카페에 대한 애정을 이야기했다. 저희 카페는 제 부모님과 제가 오랜 시간 동안 피땀 흘려 일궈온 꿈입니다. 이곳은 저희 가족의 삶이자 이웃들과의 따뜻한 정이 깃든 공간입니다. 저희는 그 어떤 불법적인 돈으로도 이곳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민준을 바라보았다. 강민준 씨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저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돈이 아닌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를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곳에서 따뜻한 휴식과 행복을 선사할 것입니다. 지우의 진심 어린 호소는 기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의 용기와 진정성은 대중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민주는 지우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기자회견은 성공적이었다. 언론은 다시 한번 최상훈의 악행을 비난하고 민준과 지우의 사랑을 응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상훈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감옥 안에서 교도관을 매수하여 민준과 지우에게 치명적인 해를 가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민준의 가족에게 복수하기 위해 지우를 납치하려 했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카페 문을 닫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때 어두운 골목길에서 낯선 남자들이 그녀를 덮쳤다. 지우는 비명을 질렀지만 그들은 그녀의 입을 틀어막고 강제로 채 태우려 했다. 절체절명의 순간 한 마리의 유기견이 나타났다. 녀석은 거칠게 짖으며 남자들에게 달려들었고 그들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이 빌어먹을 개자식 남자들이 소리쳤다. 녀석의 필사적인 저항 덕분에 지우는 잠시 틈을 얻었다. 그녀는 남자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필사적으로 달아났다. 강아지는 지우의 뒤를 쫓으며 계속해서 지저댔다. 민주는 그날 밤 지우의 카페를 찾아갔지만 그녀가 보이지 않자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의 휴대폰은 연결되지 않았다. 민주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 김민규에게 연락하여 지우의 위치를 추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민규는 민준의 명령을 받고 즉시 지우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했다. 지우의 휴대폰은 카페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신호가 잡혔다. 민준은 지우가 납치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경호원들을 이끌고 지우의 마지막 위치로 향했다. 민준이 도착했을 때 지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도망치고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남자들이 끈질기게 쫓아오고 있었다. 민준은 망설임 없이 차에서 내려 남자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K테크 그룹 CEO로서의 냉철함과 싸움에 대한 본능적인 감각을 발휘하여 그들을 제압했다. 그의 주먹은 정확했고 그의 움직임은 날렵했다. 남자들은 민준의 압도적인 힘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지우는 민준의 품에 안겨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민준 씨, 무서웠어요. 민준은 지우를 꼭 안아주었다. 괜찮아요. 지우 씨, 이제 안전해요.
내가 지켜줄게요. 그때 지우를 구해준 유기견이 민준의 발치에 와서 꼬리를 흔들었다. 민준은 녀석의 영리함과 용기에 감탄했다. 네가 지우 씨를 구해줬구나. 고맙다. 그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우는 이 강아지를 수호라고 이름 지어주었다. 수호는 그날부터 지우와 민준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경찰이 출동하여 납치범들을 체포했다. 그들은 최상훈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었다. 최상훈은 감옥에서도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죄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소연 역시 그의 공범으로 밝혀져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이 사건을 통해 민주는 지우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녀의 곁을 지키겠다는 변함없는 사랑을 증명했다. 지우는 민준이 자신에게 돈이나 지위가 아닌 진정한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신분 차이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민준을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만이 가득했다. 그들의 사랑은 역경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민준은 지우를 자신의 삶의 전부로 받아들였다. 그는 그녀를 버릇없게 만들어주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모든 꿈을 지원하고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주기로 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의 특권이었다. 지우 역시 민준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더욱 밝고 행복한 모습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당당히 나아갔다. 버릇없는 사랑의 완성. 강민준과 한지우는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견고해진 사랑을 이어나갔다. 최상훈과 이소연은 자신들의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법의 심판을 받았다. K테크 그룹은 민준의 뛰어난 리더십과 혁신적인 비전으로 다시 한번 도약했으며 그의 이미지는 이제 단순한 재벌 2세를 넘어 진정한 리더이자 사랑과 인간미를 아는 CEO로 대중에게 각인되었다. 민준은 지우에게 약속했던 대로 그녀를 버릇없게 만들어주기 시작했다. 그는 지우의 모든 꿈과 열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했다. 지우의 행복한 휴식 카페는 민준의 지원 아래 단순한 마을 카페를 넘어 전국적으로 유명한 치유와 소통의 공간으로 성장했다. 민준은 K테크 그룹의 최신 기술과 자원을 활용하여 지우의 카페를 위한 새로운 원두 개발 및 베이커리 연구를 지원했다. 지우는 민준의 도움으로 자신만의 특별한 커피와 디저트를 개발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사했다. 지우는 더 이상 초라한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끝없는 사랑과 신뢰 속에서 자신감을 얻고 더욱 밝고 당당한 여성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K테크 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커피와 빵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그녀의 선한 영향력은 민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민준은 지우를 통해 진정한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깨달았다. 민준의 어머니는 지우의 진심과 선량함에 감동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을 반성하고 지우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지우는 민준의 가족들에게도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가족 여행을 떠나고 따뜻한 식사를 나누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만들어갔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의 상징이 된 유기견 수호는 민준과 지우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수호는 이제 고급스러운 저택에서 민준과 지우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녀석은 여전히 지우가 위험에 처하면 맹렬하게 짖으며 그녀를 지키려 했고 민준과 지우의 데이트에는 늘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수호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닌 그들의 사랑을 이어주는 소중한 매개체였다. 민준은 지우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자신만의 베이커리 스튜디오였다. 최고급 오븐과 재료들로 가득 찬 스튜디오에서 지우는 매일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고 그녀의 손끝에서 마법 같은 디저트들이 탄생했다. 지우는 자신의 꿈을 이루게 해준 민준에게 감사하며 그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민준 씨 덕분에 제가 정말 행복해요. 당신은 저를 세상에서 가장 버릇없는 여자로 만들었네요. 민준은 지우의 말을 듣고 활짝 웃었다. 당신이 행복하다면 저는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버릇없는 여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다. 그는 지우의 모든 것을 사랑했고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다. 두 사람은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과 사랑으로 가득 찬 따뜻한 결혼식이었다. 하객들 앞에서는 민준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지우의 부모님, 그리고 민준의 비서 김민규와 지우를 구해준 수호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했다. 민준은 지우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당신은 평생 저에게 버릇없는 한지우로 살게 될 겁니다. 지우는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도 좋아요. 당신의 버릇없는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니까요. 그녀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맺혔다. 그들의 이야기는 재벌 CEO가 거지 행세를 하며 진정한 사랑을 찾고 그 사랑을 통해 서로의 삶을 변화시키는 동화 같은 이야기로 남았다. 민준은 지우를 통해 돈과 권력으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지우는 민준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고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펼치게 되었다. 결국 CEO의 거지 행세라는 기발한 실험은 그에게 진정한 사랑을 찾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진정한 의미의 인간으로 성장시켰다. 그리고 한지우라는 평범한 마을 소녀는 그를 만나 자신의 숨겨진 잠재력을 꽃피우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버릇없는 여자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앞으로도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